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만 30원입니다. 만 30원. 올해 최저임금이죠. 올해 최저임금.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노동계 또 사용자 측 역시나 또 팽팽하고요. 사용자 측에서는 올해와 동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노동자 측에서는 11,500원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의 최저임금은 만 30원이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렸고요. 7301님 출근 전 가정에서 늘 경제상식 잘 듣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경제상식과 투자 소식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만 30원 맞춰주셨고요. 조연우님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알바 자리가 줄어듭니다. 무조건 임금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1973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매일 저를 가슴 뛰게 하는 활력소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부24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제 공식 문서 같은 거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무료로 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민수님이 주민센터 가서도 자동 발급기에서는 주민번호 입력하고 출력하면 무료예요. 아 맞습니다. 제가 이걸 깜빡했었네요. 그래서 주민센터 가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떼면은 몇백 원 이렇게 내야 하는데 뒤돌아서 자동 발급기에 본인이 직접 입력해서 발급을 받으면 무료죠. 어렵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자동 발급기 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함께 알려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증시가 3,100까지 14포인트 남았네요. 3,086까지 2.4% 올랐습니다. 3,087까지 올랐고 2.4% 오른 코스피 현재 오늘만 72포인트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7% 오른 798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800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딱 6만 원으로 3.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받았던 하이닉스가 오히려 7.5%가 급반등하면서 27만 9천 원까지 거의 28만 원까지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요.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도 좀 반등을 하고 있죠. 오늘 2.5% 올라가고 있고요. 한동안 쉬었던 금융주들도 오늘 금융지주사들도 한 3% 안팎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조선주도 강세이고요.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소식에 방산주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오랜만에 좀 동반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5원대로 어제 이 시간에는 138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1360원대 중반으로 진정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중동의 소식이 바뀌었죠.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거 뭐 주말 사이에 미국이 이란을 갑자기 공습을 해서 이거 진짜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되나 싶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알렸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맞는 거고 앞으로 또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중동 지역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될 줄 아셨습니까? 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막 모든 거를 디테일하게 알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제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강압 외교 전략이 들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강압 외교.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착시를 느끼신 게 트럼프 행정부가 2주라고 하는 말미를 줬기 때문에 2주 안에 있는데 왜 공격하지? 이게 점막 작전인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2주 후에 뵙겠습니다가 아니라 너가 지금 너에게 열린 그 공간은 이 2주 아니야. 2주 말미를 준 겁니다.
그리고 2주 말미를 주고 나서 곧바로 그 이란이 핵 협상에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다 부셔버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태까지 이란이 핵 협상을 할 때 쓰는 카드가 농축 우라늄 양을 많이 늘려놓고 아니면 그다음에 그 농축 우라늄의 그 순도를 높인 그 축적을 늘려놓고 우리가 이걸 줄이고 농축 우라늄의 그 강도 정도를 그러니까 지금 60% 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란이. 네. 그거를 우리가 3점 몇 프로로 낮추고 우리가 10,000kg를 갖고 있으면 지금은 408kg 정도 갖고 있는데 408kg 이렇게 웨폰 그레이드 이게 소위 말해서 폭탄으로 사용될 수 있게 유용될 수 있는 물질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 줄이고 농축 우라늄 강도를 낮출게. 그러면 넌 나한테 뭐 해줄래? 하고 그게 보통 협상의 기술이 있고 그게 협상 바게닝 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는 2주 말미를 주고 그다음에 그 이란이 쓸 수 있는 핵 협상 카드를 다 형해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밀어붙인 거죠. 뭐 이렇게 붙였냐? 네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너한테 떨어질 그 협상의 조건들은 나빠질 거야. 지금이라도 받을래 안 할래 하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요번에 이 딜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압 외교가 계속해서 작동을 해왔었기에 네. 심지어 폭격도 이루어졌던 거고 네.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새벽쯤에 전해졌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 뭐 12시간, 12시간씩.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알려가지고 있겠죠. 이게 또 이스라엘이나 이란 입장에서 이거 또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이럴 수도 있어서 약간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란의 둘 다.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요거 하나 알려드리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할 경우 우리도 대응 의사가 없다. 우리도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이란도 휴전을 받은 거죠. 예, 이란. 휴전안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스라엘 소식은 아직 이스라엘도 없나요? 왔습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 통해서 이란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휴전에 동의하겠다. 이건 좀 근데 어허. 조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속이 쓰릴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해 보시죠. 불과 어제까지 저는 그걸 해서 좀 비판적으로 봤는데 모든 언론이 이스라엘을 되게 칭송을 하면서 해머 나이트 그 작전이 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의 뭐 정보력 이렇게 다 했었는데 지금 한순간에 예. 미국이 그렇게 해서 모든 작전을 허용하고 했던 이스라엘을 야 이제 그만해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멈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럴 거예요. 아마 속 생각은 네. 이란을 이제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한 번만 더 가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괴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 트럼프 행정부가 enough 하고 이걸 멈춰 세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이 휴전 정국에서 가장 속쓰린 쪽은 이스라엘일 겁니다. 이스라엘. 아니 그렇게 공격해놓고요? 공격을 했지만 지금 핵불론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우리가 이미 다 부숴놨고 재개하기 어렵고 만약에 한 번 더 개발의 여지가 나타나면 그때 그때는 더 공격을 크게 공격할 것이다. 근데 이랬잖아요. 지금 그 누구도 그 핵 408kg 60% 농축된 거의 행방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포홀도 시설을 다 부셨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건. 근데 거기서 IAEA 공식 이야기는 핵 유출은 없다. 라고 방사능 했죠. 유출이 없다고. 방사능 유출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거죠. 저렇게 불능화가 되게 다 이렇게 시설을 완파시켰다라고 하는데 왜 거기 저장된 그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거기 그런 그 원심 분리기와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이 있었으면 왜 유출이 안 됐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란은 이렇게 밝히잖아요. 포홀도가 공격되기 미리 우리가 알아서 미리 다 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고 웃긴 건 이거죠. 이스라엘이 기억나십니까? 최근 몇 시간 전에 보도였는데 그 미국이 한번 벙커버스터로 공격한 포홀도 시설을 다시 때렸다. 공격했다라는 게 기사로 또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증인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이란의 불능화를 못 이뤄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포홀도 시설을 공격할 때 왜 미국이 지금 그 국제법을 어겼다 아니면 미국 의회도 이건 선전포고 전장 개입인데 왜 우리 허가를 안 받냐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트럼프가 했던 네. 이유는
포도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미국만 갖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뭐 엄청난 벙커버스터다 물론 갖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요번에 사용된 GUB 57 그 폭탄 관통탄만한 그런 벙커버스터는 없었던 거거든요. 거의 산까지 뚫고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이 휴전에 나는 더 이상 휴전하고 안 도와줄 거 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이스라엘도 지금 되게 답답하겠죠. 모든 정보를 주고 이런 거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란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저께 막 상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한테 이렇게 다 대단하다라고 딱 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휴전을 12시간 지속되고 이 시점에서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나는 간주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통보식 아니었을까 싶어요. 양쪽 다 내 말 들어라. 그 대신 왜 12시간을 줬냐?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네네네. 이스라엘이 많이 반대를 이거는 추정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반대가 심하니 그래 그럼 12시간 말미를 줄게.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면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 안 할게라고 이렇게 던진 거 아닐까? 왜냐하면 그 면세우기용으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혼자 단독 공격으로는 이란 핵 불능화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지금 제가 추정하는 게 맞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속이 쓰린 지금 상황 아닐까 싶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먼저 이제 공격을 퍼부었는데 네. 내가 KO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로기 상태까지 몰았는데 말려서 TKO로 갔거나 아니면 판정승 정도만 하라고 한다. 아니 노 컨테스트로 끝내려고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거의 해서 무승부. 딱 했는데 요번에 무효 경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승부 딱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 방 딱. 근데 결정적인 카운터가 이스라엘도 지금 힘이 빠져서 못해서 약간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에 이어서 본진격인 이란까지. 네. 참 그것만으로도 대단했는데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란을 초점으로 놓고 봤을 때 하메네이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는 뭔가 뉘앙스를 트럼프 대통령도 좀 흘렸었잖아요. 저반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휴전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이란과 뭔가 협상을 추가로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정권 이제 유지대로 그냥 놔두겠다라는 걸까요? 뭐 휴전의 조건이라는 게 좀 근데 추정해 볼 수 있는 정권 게 있습니까? 교체까지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카메네이가 이제 그 최고 지도자인데 네. 카메네이를 그래서 암살할 거다, 공격할 거다, 벙커버스터로 공격할 거다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역질문을 드린 건 하메네이를 죽이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고 저는 역으로 질문하거든요. 하메네이를 제거해서 뭐 할 건가요? 뭐 할 건가요? 왜냐하면 하메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에서 말하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려면 1979년에 완성된 벨리앗 파기 시스템, 그러니까 신정 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이제 민주정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최고 지도자인 카메네이는 벌써 지금 나이가 83세 노령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소위 말해서 방광암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이란 정권 안보차에서 위험은 후계자가 지금 정확한 후계자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가 벌써 3년 4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 카메네이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이란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고 문제는 다음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그 체제 안에서 정권이 될 건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김정일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그 수장이 죽었다고 해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체돼서 이게 체제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트럼프가 정권 교체를 얘기할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걸 의미하고 정권 교체지? 저거가 정권 교체가 아닐 텐데. 근데 또 이게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려면 지상군 파견은 필수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 이란 내부에서 수권 능력을 가진 반대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축출하고 너한테 정권을 줄게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라크가 정확하게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독재자 바스 정당과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기득권이 순니 30%였거든요. 네. 그 30%가 시아파 70%를 지배하고 있던 구조라서 미국이
후세인과 바스 정당을 날려버리고 다수인 70%한테 정권을 이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빨랐는데 지금 이란은 그런 구도가 아니거든요. 시아파가 90% 다수인데 어떻게 뭐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 카메네이를 만약에 축출하고 나서 다음 수권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넘겨야지. 그래서 헌법이 개정되고 체제가 변환돼야지 정권 교체인데 카메네이가 가고 카메네이의 수제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 최고 지도자가 되면 김정은이 죽고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다시 수령에 앉아서 하는 과거는 정권 교체라고 거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정권 교체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해석을 좀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트위터에 나온 말도 그거였습니다. 이란의 국민들의 마음을 못 읽고 계속 지금 정권이 이렇게 하면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던진 거지.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그 이란 시민들과 엘리트 그룹에 약간 내분을 날 수 있는 멘트를 던지고 이렇게 그런 심리전이나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가는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그 트위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신정 체제고. 대통령 위에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 나라니 그 체계 자체를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바꿀 것도 아니고 그 나라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거는 진짜 뭐 지상군까지 투입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거고 지상군 투입도 사실은 지금은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거고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오늘 새벽에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뉴스를 어떤 걸 먼저 보셨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일어날 때. 긴장감도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네. 아니 미군 기지를 이란이 공격했다고 거기까지만 보고 저는 처음에 와 이거 국제유가 폭등했겠다 싶었는데 내려갔죠. 국제유가가 오히려 8% 이상 떨어지고 떨어졌죠. 있는 거예요. 뭐지 했더니 일종의 약속 대련 같은 거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란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 보시죠.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심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이 우데이드 공항을 타격을 하면서 14개의 로켓, 탄도미사일을 쐈죠. 14발이라는 14발. 게 또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14발을 자기 폴도 시설에 그 맞았으니까. 벙커버스를 맞았으니까. 근데 우데이드 공항이라고 하는 게 상징성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말했지만 이란이 지금 공격할 줄 쓸 수 있는 방법은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게 가장 플러서빌리티, 그러니까 그럴싸한 유일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뭐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유 시설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총력전, 다시 한번 영끌해서 저항의 축 세력들을 다 들고 일어나서 칠면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선택지에서는 조금 낮은 가능성이고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비대칭 무기, 그러니까 그 드론이나 미사일을 갖고 미군 부대를 때리는 것이 유일한 할 수 있는 걸 거다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자기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이고 또 그걸 자기가 통제 안에 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거나 다른 것들은 오히려 우발적인 사태로 해서 진짜 확전이 되고 전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해서 공격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예상했는데 우데이드 공항을 때리는 걸 보고 저도 새벽에 이걸 보고 네. 야 이거 신의 한 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우데이드 공항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중동 미국 전략을 하는 핵심 그 군부대입니다.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 여기 그거는 말씀하시는 이제 건가요? 카타르 도하 30km 남쪽에 있는 그 미군 기지인데요. 예. 이게 어떤 기지냐면 그 3.6km의 활주로가 있는 기지입니다. 그래서 그 B2 전략 폭격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국이 쓸 수 있는 모든 공군 전력들을 다 거기에 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큰 비행기도 다 뜰 수 그렇죠. 있는. 우리가 다 아는 대형 전략 폭격기 B-52 아시죠? 날개 제일 긴 날개 거. 긴 거. 그것도 뜰 수 있고 그것도 배치대가 돼 있고. 그다음에 공중급유기 KC-135, KC-10이라고 하는 공중급유기도 다 거기 있고. 소위 말해서 그 미국의 지금 중부사령부 센트콤이라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그 핵심 모든 그 미국의 중동 정책을 다 관장하고 하는 중부사령부가 거기에 있고 그 우데이드 공항은 그 전략을 다 같이 하는 그런 핵심 기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위성통신사령부, 정비창, 종합 관제 항공 탑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모든 미국의 군사 작전을 중동에서 하는 작전을 다 거기서 합니다. 근데 이란이 거기를 때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란이 지금 당한 공격은 어떻게 보면 자치권을 가진 국가로서는 자기가 어떤 행위를 공격을 다시 카운터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국가로서 존립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지금 공격을 당했고 자국민은 500명도 죽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건 국가로서 되게 어떻게 보면 치욕적이고 수치고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못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란 스스로 이란 내부에서요. 스스로가. 근데 그거를 역으로 하기 위해서 그 확전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미국을 제대로 한번 공격을 해봤다. 그리고 그 공격한 수는 우리가 공격당한 14발이다 하고 딱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도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공격당한 포도 시설 공격을 당했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다 그 핵 그거 뺐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큰 타격이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미국의 그 우데이드 공항을 14발 공격해서 실패를 했지만 so what? 걔네들도 실패했고 우리도 공격했는데 우리도 실패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tit-for tat이 되고 그건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 야 저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지만 어찌 됐건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주고받음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기억나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가 나도 큰 피해 없고 너도 큰 피해 없어. 미사일은 주고받았는데. 네. 그래서 서로가 휴전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저쪽에도 명분을 주고. 이거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직전에 서로 미사일 주고받을 때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약간 그런데 근데 그때는 좀 다른 게 그렇게 주고받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걸 명분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시점에 트럼프가 이렇게 그때는 잠깐 자제를 시키는 그런 그런 거였고 이거는 이제 거의 비슷한 일이니까. 비슷한 그 맥락에서는 볼 수 있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미국과의 일이었고 이게 미군에 직접 알렸다기보다는 카타르에게 알려서 카타르가 미군에게 알려주게끔. 네. 근데 그거는 당연히 미군 귀에 들어갈 거라는 걸 알고 통보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카타르는 미국과 소파 협정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네. 군사훈련도 같이 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소미아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일본과 지소미아를 조금 그 정부에서 꺼려했던 거는 우리가 이런 그 국가 기밀을 공유해도 되냐라고 하는데 아니 소파 협정이 다 돼 있는 카타르에게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그 군 체제나 이런 것들을 다 카타르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군사 훈련을 매번 하거든요. 그런 합동 체제를 갖고 있는 데다 정보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너 말해주지 마 하고 하는 거다. 그건 웃긴 그냥 거죠. 미군한테 알려줘. 대비하라고 해. 네. 근데 더 확산은 되지 말고 내가 14방 맞았으니까 거기도 14방 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중에 13발을 요격을 했고 한 발은 엉뚱한 데로 날아가서 그냥 내뒀다.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또 재밌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보통 그런 약속 대련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걸 공개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면 어떤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얼굴 붉히게 안 해주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해서 했어도 약속 대련이면 하더라도 그래 우리가 주고받았으니까 우리가 좀 대화의 이쯤에서. 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고맙다. 다 알려줘서 고맙고 뭐 네가 이렇게 해서 뭐 했던 공격을 약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거는 제가 미사일 쏘면서 미리 다 얘기했지롱 다 얘기해 전 세계에다. 전 세계 다 이거 나 지금 그러니까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렇게 약간 기가 죽는 거 그런 거가 못 참나 봐요. 그런 게. 그래서 자기가 더 빛나야 되고 돋보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4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14발을 쐈지만 우리는 맞지 않았다. 난 다 알고 거고. 있었고 다 한 거니까 everything is under control 이런 게 딱 느낌으로 딱 이제 트럼프가 잘하는 딱 거의 그런. 뭐 짐은 위대하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또 자신들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을 쏜 상대방한테 땡큐라고 할 정도의 트럼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딱 그런 거죠. 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네. 이란을 지난 주말에 공습한 걸 놓고도 미국 내에서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엄청 만만하죠. 본인 지지자 내에서도 반발이 컸다라고 하잖아요. 엄청 크죠. 그거를 왜 그렇게 감수하려고 했을까요? 근데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트 해머 작전이었잖아요. 그 네타냐후 그 모사드가 정보를 다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님 여기 지금 우리가 공격하면 확실히 우리가 밀 수 있습니다라고 딱 했고 지금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업인이고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정말 대단한 협상가 나쁘게 말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깡패식 외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
이란이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없어. 지금 가장 버너러블, 가장 지금 허약한 상태거든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밀어보지. 그래서 이란이 가용할 수 있는 핵 능력들을 많이 타격을 하는 거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향후 협상에도 지금 이란이 다 어쩔 수 없이 이란은 협상에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쓸 수 있는 협상 카드는 다 날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공격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서 GUB 관통탄을 사용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GUB 관통탄을 사용하려면 그 GUB 관통탄은 그 벙커버스터입니다. 그게 그 다른 운용 체제로는 못 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B2 스텔스 폭격기 그것만 때릴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개입이 된 거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미국 내에서는 아니 이렇게 저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폭격을 하는데 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이건 거의 저 전쟁을 개시하는 건데 이렇게 했냐. 그리고 저 트럼프 지지자 측 세력에서도 아니 아메리카 퍼스트 모든 거를 미국에 끌어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또다시 중동에 발을 들이려고 해. 지금 무슨 생각으로 공격을 하고 이란을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지상군 파견까지 하려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하니까 반대 의견이 이렇게 되게 큰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고 지금 급작스럽게 휴전을 지금 강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볼 때 이제 다음에 중간 선거도 이제 곧 다가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 좀 무리해서 하다가 나한테 위협이 될 수 있겠다 하니까 그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많이 얻었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만 이렇게 하는 생각이죠. 근데 여기서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가장 속이 썩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군사작전을 위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했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상찬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제 12시간 그 휴전이야. 그리고 나는 이거 종전이라고 간주할 거야 하고 딱 이렇게 던지는 순간 그 이스라엘이 느끼는 뭐 배신감은 클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역시 트럼프 스타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도 최소화하고 전면전이라든지 지상군 투입할 필요도 없게끔 딜을 좀 했던. 그러니까 지금 제가 트럼프를 높게 상찬하는 학자는 아닌데요. 요번 12일 과정에서 있었던 과정은 정말 나중에 책이나 논문으로 써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강압 외교 A to Z에서 진짜로 이렇게 딱 해서 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그 바게닝 칩들을 다 날려버리면서 안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받아 넣는구나, 집어 넣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걸 계속 지속하려고 해도 지금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조에 있을 때 둘 다 너네들 쓸 수 있는 카드 없잖아. 협상. 딱 나는 그렇게 던졌어. 내 말 들어. 딱 하니까 지금 네타냐후 대통령도 총리도 그다음에 이란도 서로 공격을 안 하면 나도 그냥 휴전할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란도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협상안을 트럼프가 그 상황도 거죠.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만들어 놓은 거고. 야, 대단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란이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밝힌 게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 우라늄 일종의 한쪽으로 빼놨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란이 계속해서 이게 핵 무기 개발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농축 우라늄 개발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일단 또 이것도 트럼프가 엄포를 놓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황을 이렇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뭐 롱스토리 숏하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는 네.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왜냐하면 그 핵 비확 NPT 그러니까 비확산 조약에 가입하고 IAEA 그러니까 핵 그 뭐라 그럴까 핵 개발 기구 뭐 그 원자력 기구가 허용하는 범위는 저농축 우라늄. 왜냐하면 저농축 우라늄을 해서 그 핵발전에 쓰는 원료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까지는 자치권을 가진 국가는 평화적 핵 사용에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건 허용되는 범위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란을 못 믿겠다. 왜냐하면 핵 발전을 위한 농축 우라늄 기술과 핵폭탄을 만드는 농축 우라늄 기술과 같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 너는 못 믿으니까 이것도 같지만 하는 건데 여기에 조금 국제법도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그 맹점을 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끝까지 행사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그 우라늄 그 농축 프로그램을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명확한 거는 이란은 안 돼.
이 포지션은 명확한 거고요. 그건 또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신들 국가에 또 존폐가 걸린 일이라고 또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아마 좀 많이 네. 있으실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북한은 핵 미사일까지 완성한 나라라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많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이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음번 핵 협상 상대는 이란 다음은 북한이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저는 어저께 하고 오늘 상황 그리고 이런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컸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게 이런 건데요. 지금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에만 이제 극대화가 될 수 있다면 동맹국도 그리고 동맹국을 이용했던 상황인데도 가멸차게 버릴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요번에 정보를 다 받고 뭐 나이트 해머라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정보를 받아서 그걸 갖고 해서 우리가 여기 성공적으로 타격했다. 이스라엘한테 정보를 제공받아서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최고 파이널 블로우를 날리는 거는 미국 자기 이익에 반하니까 그만해 딱 하고 그냥 쳐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야라고 하는 그 냉혹함. 그래서 딱 보면서 이렇게 그걸 느끼면서 우리도 저렇게 이용당할 수 있겠구나 남한도 그런 생각이 우선 첫 번째 들었고 네. 두 번째는 그겁니다. 이제 이 그 벙커버스터 GUB 그 57탄을 처음 사용한 거거든요. 그것도 핵시설에. 그렇죠. 그게 보통 리더라면 쓸 수 없는 건데 그것도 핵 발전, 핵이 그 농축 우라늄이 있는 시설.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느낌이 들겠죠.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구나. 나의 주석궁이나 북한의 핵시설도 저 벙커버스터 GUB 57로 때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협이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협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또 다른 그 그림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중동 순방을 갔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시리아의 지금 대통령이 된 알샤라를 만납니다. 근데 알샤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최근 12월에 그 시리아의 대통령이 된 이 사람이 12월 달까지는 미국의 테러리스트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상금이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환율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130억, 140억 현상금이 달려있던 사람이죠. 100만 달러면 한 13억 12월까지. 정도. 네. 네. 아니다. 130억 맞네요. 네, 그 정도. 근데 이제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와 재무부가 다 반대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리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살만이 만들어서 했던 자리인데 미국 국무부와 그 재무부는 대통령님 이 사람 아직도 우리 그 여러 가지 생션 리스트에 그 검열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 한 사진 찍지 말고 악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가서 악수를 하고 다 하고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제재를 풀어줬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나온 게 다마스커스에 우리 트럼프 타워를 짓겠다 뭐 이런 얘기를 딱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국의 그림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한국에 지금 그 김정은은 딱 봤을 겁니다. 이제 트럼프는 진짜 저런 벙커버스터 폭탄을 진짜 핵 위험 시설 아무런 눈 깜짝 안 하고 때리는구나. 나도 공격을 당할 수 있구나. 그런 위협이 있는데 보니까 트럼프는 또 반대로 저렇게 알샤라 같이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테러리스트 명단에 있는 애들도 미국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그냥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해주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김정은은 이게 위기자 기회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북한 정부는. 협상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강산에 트럼프 타워, 트럼프 리조트를 짓고 딜을 해서 내가 트럼프를 땡기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뭘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있겠다라는 계략이 쓰겠죠. 트럼프는 그걸 받을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쓰는 전략이 통미봉남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미국과 통하지만 남한을 고립시켜서 남한을 괴멸하겠다라는 게 통미봉남인데 지금 어느 때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통미봉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저께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모습, 오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해서 저는 요걸 보면서 우리나라 그 지금 정권이나 지금 있는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대화 채널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 그걸 해서 대응을 해서 이거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대책들을 지금 하고 있어야
저 트럼프 행정부의 그 외교 정책 이런 것들이 만약에 똑같이 중동에서 벌어진 일들이 지금 북한을 두고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잘 바로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 어저께 오늘 오면서 전 운전하면서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북미 협상 자체가 가능은 하겠지만 그 사이에서 통미봉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협상 테이블이 열려도 대한민국의 의자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유대인 자본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의 유대인 표심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대가 이스라엘인데 그 정도로 딱 선을 그어놓고 안 돼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과연 북미 간의 채널에서는 안 그럴 것이냐. 특히 그게 대한민국의 입장이라면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아까 그 100만 달러로 했던 거는 제가 헷갈렸는데 13억이 맞습니다. 100만 죄송합니다. 그게 1000만 달러입니다. 1000만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130억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리아 대통령에게 걸렸던 현상금 이야기 할 1000만 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10 밀리언 그게 10 밀리언 달러니까 1000만 달러가 맞습니다. 네. 그러면 130억. 뭐 남의 나라 그 현상금 얘기였습니다. 김학연 님도 지금 김정은은 어떤 생각을 할지요.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고요. 이거는 또 나중에 북미 대화 채널이 또 열리면은 그걸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테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더 봐야 하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그러면 여기서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중동 지역에 더 이상의 이른바 이제 화약고를 건드릴 수 있는 이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물론 이제 그것도 끝난 거는 아니에요. 네. 다른 전쟁들도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만 조용히 있으면 됩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나 이란은 물론 이제 그들의 그 본질이나 의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공격당한 거에선 분노와 분함이 있겠죠. 그래서 공격을 하고 싶은 의지들은 있겠지만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없거든요. 이들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마 만약에 협상 국면이 되고 정전 국면이 되면 정전에 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전에 임하지 않으려면 뭔가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서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건 받을 텐데 근데 이스라엘 입장은 다르겠죠. 이게 숨통을 끊어놓고 이걸 해야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뭔가 지금 계속 뒤가 찜찜할 겁니다. 근데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려고 할 텐데 이제 모르죠.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켜볼지 아니면 이란에서는 내가 이스라엘한테 그 조금 뭐라 그럴까 면을 못 세워줬으니 가자지구에서는 그 미국이 조금 그래 이스라엘이 뭐 편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도까지 내버려 둘게라고 해서 될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정말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말 처참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겠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까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참에 핵시설도 그렇고 정권 자체도 그렇고 아예 종식시켜버리고 친미 정권으로 다 바꿔버리고 싶겠지만 그게 트럼프의 계산으로는 쉽지도 않고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부 정치도 반대가 심하고 자기 지지자들도 반대하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 헤즈볼라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란까지 붙었는데 과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좀 종전이라는 말도 잠깐 쓰기는 했습니다만 휴전을 넘어서 종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뭐 필요 조건이라는 게 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이란이 어떻게 나올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농축 우라늄을 끝까지 갖겠다라는 입장이고 트럼프는 농축 우라늄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요 텀이 지금 안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저는 곧바로 종전 과정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라늄 프로그램만 갖고 있는 거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딱 지금 근데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죠. 핵 프로그램 자체를 갖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텀이 좀 바뀌어서 처음에는 농축 우라늄, 지금은 모든 걸 갖지 말아라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이란 근데 이런 것도 좀 어떤 자치권을 갖는 국가에게 핵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핵 에너지 개발이라고 할 때 그걸 막을 수 있을까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직도. 근데 트럼프는 그걸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협상이 진행될 거잖아요. 근데 어느 선에서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어느 정도 양보를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거고 이란도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선은 여기 있겠지만
지금은 자기가 갖고 있는 협상력이 아무것도 없으니 더 많이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협상 카드는 아마 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용인하고 어디까지 이렇게 그 협상안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이제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딱.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용인하고 허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면 거죠. 그게 핵 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이란의 핵 뭔가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그 정도의 핵 물질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아마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그 뭐 오바마 행정부에 했던 JCPOA 그러니까 이란 핵 포괄적 핵 합의를 보면 그러니까 핵 물질이 유용되지 않는 수준의 경수로나 이런 중수로 이런 것들을 뉴클리어 서포트 그룹 그러니까 그 핵 그 도움 그룹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P5 소위 프랑스 핵 뭐라 그럴까요? 그 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란이 받아야 된다면 이제 그 핵 무기로 유용이 되기가 정말 어려운 형태의 원자로나 원심 분리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란이 지금 핵 합의 뭐라 그럴까요? 그 핵 합의 핵 협정에 들어가 있는 그 의정서가 1968년 의정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일일이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1968년 핵 협상 체제는 뭐냐면 그 비핵 확산 체제는 뭐냐면 핵 물질이 그 핵 시설에 들어갈 때만 IAEA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93+2 그 에디셔널 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93년에 개정된 그 협약은 뭐냐면 네가 핵물질을 핵시설에 투입한다고 그때부터 보고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핵시설에 대해서 그냥 시작 단계 우리가 핵시설을 이렇게 짓자라고 하는 시작 단계가 돼 있으면 무조건 IAEA에 신고해라 그거거든요. 이제 그거가 아직 이란이 그러니까 추인이 안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이란에 지어진 핵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하는 핵 합의에서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네가 이란아 93+2 그 추가 의정서에 사인을 해서 네가 좀 더 타이트한, 더 철저한 원자력 기구의 감시 안에 들어와. 그리고 니네들이 짓는 핵시설은 다 철저한 통제 안에서 핵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수로 이렇게 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도 허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수준일 수도 있어서 만약에 그런 안들이 이번 협상에서 된다면 이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죠. 그러면은 이 이후 카드는 또 이란에 대한 핵 검증 요구가 이어질 텐데 여기에 대한 또 이란의 반응은 또 어떨지 이것도 계속해서 또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아까 청취자분들 중에서 박호배 님이 저희가 썼던 KO라든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네. 저희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부연을 했던 죄송합니다. 과정에서 좀 불편하게 드렸다면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준호 님이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평화가 최고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게 아무리 지구 반대편에서 펼쳐지는 일이더라도 모든 이 글로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또 우리가 유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분명 우리에게 또 교훈도 있을 겁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측근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정 발목 잡기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8.7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6.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올랐고 202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제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수연님, 저는 이달 말로 회사가 바뀝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이기쁨 노무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회사 변경에 따른 퇴직금 쟁점은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보통은
양도인이 데리고 있던 근로자들은 양도인이 퇴직금을 다 정산하고 다시 채용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런 계약이 없다고 하면은 영업 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적 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양도인이 체결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영업 양도의 법률 행위가 존재한다면 배속 근로기간 등의 근로 조건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보호받고 퇴직금 청구권은 최종적으로 퇴직 시에 발생합니다. 다음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블랙이었는데요. 백동현님, 인더 블랙은 흑자 상태, 인더 레드는 적자 상태라는데 왜 그런가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특히 이제 미국에서부터 흑자 내는 돈을 벌고 있는 건 검은색 잉크로 그리고 네. 돈을 잃고 있는 적자 부문은 빨간색 잉크로 썼다라고 합니다. 손실보는 부분을.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적자 상태를 레드 이렇게 표기를 했던 거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올라가는 걸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내려가는 걸 또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화적 차이가 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네. 이제 겨울이 좀 임박했을 때 연말에 대규모 세일 행사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재고를 많이 털어내서 네. 적자에서 흑자 상태로 돌아선다라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명칭도 그렇게 시작이 됐죠. 다음 질문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8327님. 아들이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데 내년에 만기입니다. 혹시 만기 후에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행복주택 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난다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해당이 되나요? 하셨습니다. 행복주택에서 만기된 다음에 국민임대주택으로 사실 자동으로 전환되는 거는 없고요. 네. 별도로 다시 청약을 신청하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역시 그 자격,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거고요. 네. 참고로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4년까지도 거주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아까 6252님이 이렇게 불장해서 왜 제 주식만 다 내리네요.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아이고 오늘 코스피가 2.7%나 올라서 3,096, 3,097까지 가고 있고요. 거의 3,100포인트에 3, 4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개별 주식 투자도 공부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수를 따라가는 뭐 펀드라든지 간접 투자 이런 것도 또 필요한 거죠. 코스닥은 장중에 800선을 넘어섰네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만 많이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